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죠. 황스타그램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6월과 7월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스타킹 방송인데요. 연초에 랠리를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6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피가 기대만큼 오르진 못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7월 증시로 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당장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매년 6월부터 7월이면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썸머 랠리 잘 달릴 수 있을지, 또 온다면 주목해봐야 할 투자처는 어디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이제 2, 4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3, 4분기에 시작이 되는 7월 달이 다가오고 있죠. 자, 곧 이 실적 시즌도 오고 있고요. 하반기 시장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피너스타 신우혁 전문가 모셔보고 7월 체크해야 될 이슈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신우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우혁 전문가를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네, 반가운가 봐요. 아, 네. 예, 예. 자, 우선 내일 미국 PC 결과 발표 있잖아요. 네, 이거 좀 맞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왜 이걸 중요하게 좀 봐야 될까요? PC 발표가 이제 금요일 내일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점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아요. 예. PCI, PC 네. 이제 좀 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파월이 이제 지난 FOMC에서 이제 회의에 가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네. 이런 기술 지표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2개월 연속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번 PC 발표 때 이제 올랐죠. 네, 한번 예.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0.1%지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만에 2개월 연속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이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발표될 CPI도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그렇죠. 계속 연결되게 그 이제 무언가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빌미로 이제 파월이 또 계속 뭔가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크게 오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PC를 이제 계속 봐야 되고요. 특히 네. 이제 파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코어 PC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이 연준은 코어 PC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맞습니다. 말도 맞는 거죠? 네네. 네. 파월이 계속 무슨 회의나 연설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코어 PC를 굉장히 잘 보고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월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파월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가야 되고 그대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지수 조정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금리가 또 오른다면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것 네.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2번 정도를 말을 했기 때문에요. 두 번 연내 인상은 거의 확실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시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파월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파월이 지금까지 발언한 걸 봤을 때 네. 완화되게 발언을 한 것보다는 좀 더 심화되게 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라 아니 사실. 근데 사실 네. 파월이 얘기할 때마다 저도 이번에 얘기하고 들었는데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7월하고 9월 10월에 있죠. 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7월에 올리고 9월에 또 한 번 올린다는 얘기예요? 연속으로? 이제 7월 달은 거의 올린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게 네. 오늘 새벽에도 파월이 연내 2번 올리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달 올리고 이제
9월 가서 좀 뭔가의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7월은 거의 올리는 게 확실시하지 않나라는. 7월은 확실시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P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작년에 2개월 연속 PC가 올랐을 때 차트거든요. 그때죠. 근데, 예, 네, 이때. 네. 근데 예. 물론 이게 그냥 PC 때문에 내려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합되고 그다음에 회의까지 하면서 이런 하락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런 하락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차트도 있나요? 다음 차트도 한번 다음 차트 볼까요? 똑같은 코스닥 똑같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네. 주말에 글로벌 강탄 사건이 러시아의 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싱겁게 끝났다? 싱겁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네네. 또 지금 숙청 중이다. 찾아내고 있다. 지금 네. 러시아 내 반란군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을 숙청해내고 있다. 찾아내고 있다. 뭐 이런 좀 소식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의 관점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종전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힘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에 관련된 뭐 재건주가 오르기도 했고 예, 그런 기사가 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푸틴이 정치적 타격을 입긴 했지만 이게 이제 좀 더 전쟁에 좀 더 많이 좀 가속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본 뉴스 중에 전 나토 관계자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3국의 지도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아까 본 프리고진이 지금 벨라루스로 이제 향해서 갔다는 말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저기서 키우가 설득을 한 거잖아요. 네, 벨라루스 맞습니다. 쪽에서. 네. 예, 예. 근데 만약에 푸틴이 이거를 아는 쿠데타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좀 가정을 한다면 네. 벨라루스랑 키우의 국경이 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전진했다고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전 나토 관계자의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푸틴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를 시키는 방향인 거고 만약에 이게 그 진짜 쿠데타였다면은 네. 내부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전쟁을 좀 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쟁이 네. 계속 지속될지 아닐지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얘네 러시아가 그 하나의 총리 투표부터 대통령 투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 뭐 네, 똑같겠죠. 맞습니다. 사실 의미 네.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전쟁에 대해서 당장 끝날 것 같다라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 나토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7월 중순에 곡물 협상이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곡물 협상이 또 그럼 곡물주가 또 요동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지금 마침 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오늘도 많이 조정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종목들 보니까. 많이 조정받은 상태인데 이게 또 공교롭게 7월 중순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외신을 찾아온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원래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암모니아에 대한 것을 대체 경로를 찾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러시아가 이것을 계속 이어간 이유는 암모니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 기사 네. 처음 보는데요. 네. 암모니아 생산 업체의 네, 네, 네. 대체 경로를 찾았다라는 네. 건 그동안 못 찾고 있었는데 그 활로를 찾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찾았기 때문에 굳이 흑해 곡물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기사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기사에는 99.9%까지 이것까지만 번역이 됐고 여기는 번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밑에는 안 나왔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외신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점을 봤을 때 네네. 지금 곡물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부각이 되는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곡물주는 재차 상승을 한 차례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신문 아닙니다. 왜냐면 저 기사를 나보다 많이 보는 사람 난 못 봤거든요. 제가 신문 기사 거의 다 저 하루에 1000개씩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이 밑에 건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외신이군요. 네, 맞습니다. 외신 로이터입니다. 네. 외신까지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실 때? 네, 그게 이제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가 번역하는 시간을 조합해 봤을 때는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외신이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관련해서
관심 종목 우리가 뭐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종목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제?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곡물 사료주를 보면 되는데요. 네네. 지금 러시아 곡물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좀 더 그 안전한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닥에서 다지고 있는 종목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알죠. 예, 네, 대주산업.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대주산업이 과거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장을 못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여러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 곡물 관련해서는.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주말에 한번 좀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좀 흐름이 갈지 기사도 검색해 보시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네이버가 7월과 8월에 두 가지 AI 관련 발표.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우디의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7월 달 발표하는 네이버 Q,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하이퍼클로바 X 하이퍼클로바 발표입니다. X, 예. 네,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AI를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 발표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는 이제 AI 모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드 아니면 이제 챗 GPT 같은 GPT, 네, 예. 이제 그런 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 좋은 이유가 이게 드디어 한국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의 정서 그리고 여러 제한이 돼 있는 각 나라의 이제 그런 데이터 제한이 있는데 네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제한이 그만큼 좀 더 자유로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챗GPT 같은 게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검색 서치했던 걸 그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네. 네이버가 맞습니다. 챗GPT 한국형 챗GPT를 만든다라고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예.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행이고 지도고 모든 게 다 네이버로 통합이 그렇죠, 되면서 그런 그렇죠. 검색이 가능하고 또 네. 특히나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여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AI 종목을 보면 안 되고요. 네이버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 좀 약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종목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네. 내용을 보니까 네이버 자체를 보기보다는 네,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밸류 체인들을 좀 네. 봐라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언가에 납품을 하고 좀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사우디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면 사우디가 이제 56조의 그 ICT 사업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네이버가 있나요? 네이버가 거기에 지금 사우디에 이제 사우디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우디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빌딩에 와서 네. 이것저것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공간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네이버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이제 앱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해 주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앞에 56조라는 부분은 후속 뉴스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우디 네이버 쪽도 계속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사실 카카오랑 더불어서 IT 쪽에서 이제 너무 좀 힘을 못 쓰고 있었던 맞습니다.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네이버를 본다기보다는 네이버와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더 변동성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거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 네. 보니까 뭔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와 같이 사업하는 종목 뭐가 네.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플리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플리토요? 네, 플리토는 예, 예. 이제 AI 번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유일한 번역 상장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의 기업들이 번역을 맡기는 회사기도 하고 네네네. 특히 네이버 번역 관련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발표된 AI에도 같이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챗 GPT 써보신 뭐 이제 네. 많은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챗 GPT 써보셨겠지만 한국말로 챗 GPT에다 검색어 입력하면 정말 속 터져서 못 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영어로 써서 그걸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한글로 써서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넣었다가 다시 또 번역해가지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그 감성이 없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가 아니었어요. 지능형 AI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나오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긴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번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는 맞습니다. 네, 말씀인 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언어 관련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가장
가장 이제 관련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관련 있는 회사가 플립토다. 이 네. 회사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어떤 주식입니까? S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S넷이요. 네, 네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관련 회사고요. 아 클라우드 관련. 네, 이번에 그 엔비디아 상승을 해서 이제 다른 뭐 데이터 센터 여기 이런 클라우드 사업들이 많이 좀 그 뭐랄까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이버 쪽도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 회사,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하나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S넷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이제 네, 저장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검색하고 그 검색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걸 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네. 곳이 S넷 시스템이라는 네. 회사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얘기를 좀 계속했는데 연관성 있는 기업 얘기도 좀 해보죠. 카카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주식 투자하신 분들 2020년 말에 투자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카카오 예. 같은 경우는 아직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무언가를 발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요. 사실 지금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아, 좀 밀리고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뭔가 좀 혁신적인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사실상 좀 뭐 상장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네. 네, 네. 풍자가 들어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네네네.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무언가에 이슈랑 모멘텀을 주는 회사가 굉장히 좋죠. 그건 네이버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가 하다못해 뭐 이제는 이모티콘도 상장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른 상장 쪽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래도 카카오는 혁신이었잖아요. 예. 그런 혁신이 나오기를 한번 네.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매주 이렇게 나와줘서 이 좋은 종목들 알려주셔가지고 예, 아주 너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 네. 즐겁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밑으로 이제 당첨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